네, 내일은 스타킹 오늘은 줄탄의 정진욱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목요일마다 뵙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주식에 대해서 요즘은 마인드가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 예, 지금 한 뭐 40년 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황현 씨는 기다리진 않았나 봐요. 아,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예.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다 맞아요, 보니까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종목별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흐름,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준 씨는 어떠세요? 같은 의견이요. 같은 내용이시죠? 예, 같은 의견입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없는데 좀 이따 네네. 이제 북상을 하게 되면 어떤 예. 피해가 올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 예. 쪽으로도 이제 영향권을 형성을 한다니까 맞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태풍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두분 나오셨어요. 하겠습니다. 예. 자, 정진욱 씨, 예. 이 두 분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갑자기 예, 해보도록 한번 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먼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이건희 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진행을 좀 새롭게 좀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맨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좀 정진욱 씨가 해주셨으면 그 사전에 좀 입 좀 맞추고 예,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 예.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이거만 들어보니까. 예. 무슨 입을 맞춰요? 아유,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의 게임 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종목씩 가져오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설명을 종목 해주시겠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또 엄청나게 꼬집어서 질문 계속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마음에 든다. 그렇지. 그럼 저희 포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올리죠. 그렇죠. 정진우 씨 포트에 따로, 졸탄의 포트 따로 있고, 저희 따로. 제 포트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각. 올려서 예.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게 스타킹의 게임 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네. 전문가분들이 한 종목씩을 갖고 오면 그렇게 각각 선택을 해서 네. 한 달 동안 최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에 최고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12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서 대박이었어. 역시 제가 스타킹을 차지했었고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스타킹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예. 초반에 졸탄이 처음으로 예. 한 달 동안 스타킹을 차지했다가 그렇죠. 그 이후로는 좀 안 좋은 모양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정진우 씨 좀- 뭔가 예. 좀 대반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재용 씨 쪽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나와 보는데 기다립니다. 네네.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또 기다립니까? 또 기다려요. 예, 개구도 많이 기다렸는데 예. 이 뭐 투자도 저는, 역시 많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1등을 못하니까 스타킹을 못하면 그렇죠.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을 받죠. 벌칙이 예.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벌칙 또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스타킹 수익률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 나오나요? 탑6 공개합니다. 식스 6위부터 나옵니다. 보죠. 식스 6위 예. SP 시스템즈입니다. 오. 5.62%의 상승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저희 유창희 선택이 대표님. 있었고요. 예. 자, 5위는 LS 일렉트로닉 8.44%의 수익률 저희 선택이 있었고 김권진 부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4위 역시 저네요. 가온칩스 가온칩스. 9.20%.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저희 이야. 선택이 있었던 4, 5, 6위가 오, 다 황현 씨예요. 다 저의 선택이 있었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불안하죠 벌써? 정주 뭔가 씨, 이상해요.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아니요, 아직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탑3 공개합니다. 자, 3위부터 볼까요? 보시죠. 3위. 졸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 알체라. 알체라. 자, 12.15%의 상승률.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야, 저희 선택이었어요. 2위 바이오 관련 주식입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16.17%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유창희 오. 대표님의 종목 저희 선택이 있었고요. 영예 1위는 1위. 졸탄이네요. 졸탄이네, 저희네요. 예. 야, 드디어 졸탄이 1위에 있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볼 수가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 수익률이 예. 스타킹의 목표한 수익률 거의 한 60%, 50% 초반이 그동안은 많이 1위를 맞아요. 거뒀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재 20.36%의 수익률.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이었고 이주연 대표님. 졸탄의 선택이 있었던 종목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박. 지노믹 트리. 예. 과연 이 순위가 한 달 내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으로 역전이 가능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 주식의 날씨, 이 네, 날씨. 시황의 날씨에 대해서 그렇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날씨 여신께 한번 여쭤보죠. 날씨 여신.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미국의 CPI 경계감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태풍까지 상륙을 했는데요. 주요 업종들의 날씨는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주는 맑은 하늘 드러났고요. 의료기기 업종도 역시나 맑은 하늘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중국에서 훈풍이 불어왔죠. 소비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을 했습니다. 사드 이후 그동안 구매력이 높았던 유커들의 발길이 뚝 끊겨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9월과 10월에 대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과 면세, 뷰티, 또 호텔 업계 등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증시를 휩쓰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예전보다는 낮아져서 실제 회복 시간까지는 다소 걸릴 것이란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그간 연일 흐렸던 관련주들은 드디어 햇볕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업종도 맑은 하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루닛 등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글로벌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료기기 업체인 DR텍이 FDA로부터 또 이렇게 엑스레이 기기에 대한 시판전 허가를 획득해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는 5번째로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면서 글로벌 인기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띈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날씨는 좀 굳었습니다. 또 우리는 8월의 스타킹은 어땠을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가져왔던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건희 부장님께서 한미반도체 들고 오셨는데 이번 주 반도체는 좀 잠잠하네요. 예, 잠잠한데 네. 한미 반도체는 한번 올라가려다가 예,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SK 하이닉스 쪽에서 네. 이제 수주를 이쪽으로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려다가 예,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면서 네네네. 또 이든희 형님이 또 자꾸 중국 제재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밀렸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도 근데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나서 그래서 장중에는 4% 이상 뭐 마이너스 났다가 맞아요. 예, 오늘은 그래도 뭐 50원 플러스로 끝나서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좀 무거운 주식 중 하나인데 예. 이게 등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보면은 살이가 나오는 장중에 보고 있으면 살이 나옵니다. 네. 예, 올라갈 제가 살이 나올 뻔했어요. 살이. 한미반도체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업다운이 너무 시더라고요. 2만 원대도 그랬습니다. 오. 그러니까 원래 그 약간 종목마다 특징이 있는데 네네네. 한미반도체가 이름은 되게 무거워서 네네. 이게 묵직해 보이지만 또 시총도 4조가 넘기 때문에 장비 중에는 좀 비싼 편인데도 이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생각보다 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때 항상 좀 맞을 때 사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군요. 예, 장중에 막 올라간다고 따라붙으시면 최근에 한번 상한가 간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올라가다가 좀 많이 내려오고 많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좀 노리시는 게 예, 조금 더 싸게 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좀 특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좀 유리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수수료가 없는 이제 그런 거 이용하시면 네. 예, 충분히 뭐 하루에 뭐 2, 3%, 1, 2%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거 치고는. 예. 수수료가 없는 증권회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그렇죠. 예. 수수료가 꿀팁이네요. 문제예요. 예. 꿀팁입니다. 꿀팁을 또 예, 하나 예. 던져줬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지난주에 SD 바이오센서 가져오셨는데 바이오주가 사실 이번 주 슈팅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얘만 안 갔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죠? 실패한 거죠, 왜안 뭐. 간 거예요, 도대체? 실패한 거죠 뭐. 그러니까 얘는 왜 안 찍었어요. 움직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얘만 안 간 게 아니라 코로나가 그때만 반짝하고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그때 네. 굉장히 좀 있었다가 네. 요즘 굉장히 좀 잠잠해져서 다시. 그렇죠. 아 차라리 그냥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그쪽에 쓰면은 좀 낫지 않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제가 맞추기가 쉽습니까? 네, 예. 지난주에 제가 신테카 바이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 그 찍길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달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불안하네요. 어쨌든 바이오라는 그 섹터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보셨다가 네.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사실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섹터야 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물의 이 돈의 흐름을 읽는 거 그 안에 이제 종목을 딱 가져오는. 그쵸. 예, 오늘 또 그래서 좀 약간 네.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조건 수익률만 생각 가져왔어요. 오, 준비됐습니다. 네. 이번에 종목을 잘 갖고 알겠습니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잘리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좀 워낙 또 저랑도 친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친구니까. 약간 좀 예.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오늘 종목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자 이제 오늘 종목 알아봐야겠습니다. 날씨 씨께서 오늘 첫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부장님은 로봇 관련주인 SBB테크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롯데관광개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건희 부장님의 SBB테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모듈 사업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는 SBB테크입니다. 기존에는 감속기 관련주로 유명했는데요. 활용성과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인간의 도움을 돕는 로봇용 관절 모듈이 대표적인 사업 모듈인데요. 또 이번에는 자동차 시장으로도 확장해 나아가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증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기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SBB테크는 투자 전략 지금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일단은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 조금 작년 올 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올 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한다,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투자를 했죠. 지금 14% 이상 갖고 있는 이제 2대 주주인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또 한번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네.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1월 달에도 삼성전자였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지플립 5에다가 이제 생산 라인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집어넣겠다. 지금 그게 이제 시범하는 이제 그 전시회장에 나오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을 갖다 쓰겠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님께서 자꾸 인간 로봇도 만들어라, 인간이랑 똑같은 로봇도 만들어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웨어러블 이제 네, 그렇죠. 로봇이 좀 줄을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줄을 잃었다가 이번에 아예 그냥 100% 로봇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하는 이제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예 이제부터 연구를 좀 박차를 가해라.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기원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에서 만들어진 벤처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족, 사족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나올까 하다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미 네네. 이제 정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그러면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은 결국에는 감속기입니다. 근데 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SPG라는 회사도 있고 SBB테크도 있고 그다음에 뉴로메카라는 이제 포스코랑 또 협업해서 하고 있는 뉴로메카라는 회사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감속기가 그러면 누구 하나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본 회사가 주로 이제 만들던 부품인데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던 부품들을 국산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게 SBB테크, SPG, 뭐 뉴로메카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가성비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일본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은 싸고 제품의 품질은 거의 다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부품 사업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원래 이제 SBB테크는 이 로봇 감속기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베어링이라는 걸 초정밀 베어링을 만들던 회사고요. 네네네.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로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베어링을 잘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적은 좀 안 나오지만 반도체 업황도 이제 돌아선다고 자꾸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계속 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잔방구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들어주죠. 네. 예. SK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들썩들썩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SBB테크는 베어링 쪽이 아직도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그다음에 로봇 감속기가 한 30% 조금 넘게 40% 좀 안 되게 지금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쪽 다 좋아지는 모습이 그러네요.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물론 아직까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말씀드렸는데 로봇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면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서 의료용 로봇 다 있는데 그 안에 모든 데 다 감속기가 다 들어갑니다. 감속기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거 속도를 약간 좀 줄이는 겁니까? 로봇 팔이 보통 이제 로봇의 관절이라든지 이제 이걸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네네. 로봇이라는 게 항상 보면 정밀하게 뭘 잡고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힘을 뭘로 만들까요? 감속기. 그게 바로 모터로 하는 겁니다.
저희 이분한테는 퀴즈 내주시지 마세요. 예. 그냥 정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로봇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끄러우면 우리의 몫이잖아요. 예, 예. 보기를 내주시든가.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액추에이터 안에 주요 핵심 부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모터와 그다음에 감속기가 끝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모터로 힘을 주고 감속기로 멈춰주는 거군요. 그 목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속기가 그 말이 감속을 한다 리듀서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회전 동력을 네. 회전력을 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자전거의 기아 있잖아요. 자전거 예, 기아 있죠. 예, 마무리해서 돌아가는 거 네네네. 톰처럼 그게 감속기예요. 나는 그 속도를 낮추는 감속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낮추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속도를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면서 이 모터는 돌기만 하겠죠. 네네네. 그 도는 거를 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또 새로운 거네. 정준 씨,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답 감속기. 알겠습니다. 계속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가장 큰 또 대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죠. 네. 그 스마트 팩토리의 또 가장 핵심은 또 좀 협동 로봇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물류 로봇도 확대가 될 거고 서비스 로봇도 확대가 되고 요즘에 의료 로봇도 확대가 되는데, 의료.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 감속기는 다 어딘가 다 들어갈 텐데 네. 양으로 따지면 협동 로봇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게 지금 가장 매출을 땡겨주는 요인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사실은 협동 로봇을 만들고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을 만듭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그 감속기를 만드는 납품하는 회사들은 같이 좋아지는. 넘어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뭐 밑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지금 대장이 한번 먼저 치고 나갔다가 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빠졌죠. 요즘에 초전도체 때문에 여기도 이제 조금 힘듭니다. 돈이 안 흘렀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SBB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머리를 좀 한번 들었다가 다시 숙였는데 네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또 레인보우가 더 쉬었다가 올라갈 때 뭐 이번 달 안에는 한번 좀 큰 시세를 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쉬었네요. 차트를 네. 보니까 꽤 오래 쉬었다라고 볼 정도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로봇주들이 3월 이후로 다 쉬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한번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이 종목 네. 어떻게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은지 아니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OX로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X. X. X네요. 저분은 무조건 X예요, 일단. 예. 왜 X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관점을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알겠어요. 그 로봇 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인 기술화 도입 이런 얘기 보게 되면은 SBB테크하고 누르메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거기서 또 플러스하게 되면 해상 TPC 정도. 그러니까 아까 감속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 보면 기아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게 자전거 뒷바퀴에 체인. 동그랗게 돌아가는 체인 있잖아요. 그게 감속기예요. 그 그거 뒤를 생각하시면 해야 돼요. 되는군요. 네. 그걸 되게 조그맣게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진짜 초소형 감속기 같은 경우는 해상 TPC가 만들고, 그리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SB테크라든지 SPG 네. 이런 회사들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O를 들었어야죠. 네. 왜 X를 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음식점 업계에서 그 협동 로봇하고 이제 키오스크 되게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쪽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네. 최첨단은 아니죠. 근데 예. 시장은 그랑 상관없이 뭐가 카더라 하면 무조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체라 보고 있다고. 네네네. 그 저는 알체라고 미래 컴퍼니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초거대 아이를 이제 로봇에 입힌다 그러는데 네이버가 이제 올해 안으로 이 하이퍼클럽 X를 입힌 로봇을 출시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성 그 무인 배송 로봇 있잖아요. 거기다 아마 입히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 조금 이제 그와 비슷한 것이 나올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협동 로봇 쪽보다는 속옷 AI 쪽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의료 쪽으로 의료기기 쪽으로 M&A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 컴퍼니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로봇이 가긴 갈 테지만 여기서 추진하는 이게 휴머노이드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갈 것 같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태근 팀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협동 로봇이 아니라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알체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알체라 우리 종목이 있어요. 지금 순위 그러니까요. 3위입니다. 지금 다 놓쳤어요. 다 놓쳤어. 아, 놓쳤어. 근데 네이버 관련주로 3위 올라왔어요. 변영희 대표님 종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는 일단은 뭐 높게 잡아야죠. 네. 네, 높게 잡아서 지금 6만 원 오, 6만 원. 좋네요. 예, 예.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지금 35,000원, 38,000원, 38,000원? 예. 예. 38,000원. 아, 거의 뭐 가격은 약간 좀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아, 그냥 왜냐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목표가 손절가 나왔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전 됐습니다. 네. 자, 마음의 준비되셨고요.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제가 삽니다. 오. 제 포트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미래 기술이잖아요. 예. 그리고 반도체 로봇. 예. 쪽도 관련된 아직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긴 하지만 적자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또 미래에 대한 선방이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그래서 제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좀 수익률 좀 지켜봐야겠다. 한 달을 딱 골라가 하신 거죠? 아이 그럼요. 아니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결국 어떤 로봇이 나올지도 그렇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정태근 팀장이 얘기했던 네이버가 과연 어떤 로봇을 또 입혀서 나올지. 그렇지. 그 클로바 X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이달 말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해서 이런 부분을 또 잘 미래에 대한 투자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포트에 올리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 날씨여신 다음 종목 뭐예요? 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특히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호텔을 두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호텔부터 리조트 그리고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지노는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넘기면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큰손 중국에도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하늘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 관광개발은 이번에 제주 드림타워 개발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탄력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정태근 팀장님 말해주세요. 아니 정태근 팀장님 네. 그래도 그렇지 이거 상한가 예? 반칙 아닙니까 이거 상한가 광고 가지고 오면은 이거 좀 아니 물론 좋은 종목이죠. 0.1%가 모자랐어요. 예, 그리고 아니 그래도 상한가로 쳐요.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가 예, 없네요. 가격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정태근 팀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기업 잘 안 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대기업에 지금 상한가를 아니 저번 대기업 가져올 때 깠잖아요. 저. 예. 아니 그러니까 잘 안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대기업인데 가져왔어요. 오늘. 그렇죠. 뭔가 이유가 물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에 대한 거 오늘 전부 다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중국에서 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돈 쓰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쓸 건가? 카지노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강원랜드나 이런 데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는 내국인. 내국인. 그리고 그렇죠. 외국인은 외국인을 또 따로 파라다이스 하니까. GK의 아 롯데 맞아요. 관광개발. 파라다이스나 이런 쪽으로 가져와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가져왔어요? 왜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한현 씨가. 아 이게 좀 가볍습니까? 이게 아니라 더 상승이 크게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제주도가 제주도. 제주 자치도 내에서 중국인들을 대표로 직항 노선을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베이징하고 상하이하고 직항 노선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 효과 때문에 실적으로 롯데 관광개발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이 돈 쓰러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긴 하죠. 예. 이게 근데 우리나라 쪽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마트를 예를 들게 되면은 똑같은 뭐 제품하고 가격이 있다 치게 되면은 1시간 반 거리는 데가 A라는 마트가 1시간 반 거리인데 거기 안 가고 B라는 마트 30분 거리에서 거기 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서울 쪽 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경하고 상하이가 우리나라 오게 되면 한 2시간 이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인천의 용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를 갖고 와야지 왜 그렇지, 이거 용종도고요. 북경하고 상하이 쪽에서 오면 제주도가 더 가까워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 쪽에서 아, 너무 그리고 예. 이제 그 혹시 제주도에 그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면은 가봤어요. 예. 난 거기 중국인 줄 알았어요. 와 중국 분들이 많으시죠. 자랑하신 것 같은데 갔다 온 거. 구경만. 거기 가면은 그냥 중국이 전용 카지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만 오게 하려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롯데 관광개발은 카지노 쪽을 보게 되면 특히나 중국 쪽을 보게 되면은 롯데 관광개발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된 이 시점에 네네.
가장 그래도 수혜를 입을 기업은 일단 여행 관련주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뭐 카지노고 뭐 텍스 프리 뭐 약간 뭐 이런 거 관련 주식도 있고 네. 뭐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리오프닝 관련 주식이. 그 중에서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쓰냐, 카지노에 돈을 쓰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럼 카지노를 갈 건데 중국인들이 어디 카지노에 제일 많이 갈 것이냐. 롯데 관광개발주 있는 제주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거죠. 아 제주도로 그러니까 갈 것 같다. 제주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주 쪽으로 많이 중국인들 유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항공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선양이라든지 제주도 직항 노선을 계속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올려오고 네. 제주도가 나서고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복합 리조트 가게 되면 또 중국이 전용 카지노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거기 가지 않을까요? 거기는 아예 그냥 그 인테리어가 다 빨간색이에요. 파라다이스도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영종도에 있는데 있는, 예. 그러니까 다 가는 거하고 중국이 전용인 거하고 느낌이 틀리잖아요. 중국인 전용. 그러니까는 전형이 좋은 것 같고 시간 대비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네. 더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가벼운 주식, 그러니까 더 상승이 여력이 있는, 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나오신 것 그리고 같아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중국에 관련된 매출은 그 파라다이스보다 롯데 관광개발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좀 더 많이 오게 되면은 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나 이쪽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화장품도 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얘기 나오면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그래요? 경우에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샤워라 그러나요? 애국 소비 운동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체적으로 좀 화장품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그쪽으로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이번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북미 쪽하고 유럽으로도 바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보다는 북미라든지 유럽 얘기가 더 나오는 게 지금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시청자분들 많죠.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도 좀 리오프닝에 관련된 주식까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OX X입니다. X. 왜 X입니까? 역시 파라다이스 방금 눈치 보셨어. 다른 쪽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이거를 한 뭐 10,000원도 안 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복합 리조트 지을 때부터 봤던 종목이라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리고 전세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영업을 열심히 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도 보면 뭐 팀장님 말씀대로 제주도 가면 사실은 거의 중국인에 특화되어 있는 카지노인데 그 정도. 파라다이스는 약간 일본인들이 많이 가고 뭐 GK는 약간 좀 섞여 있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아지는데 이제 이게 뭐 오늘 이제 비자 면제 그 단체 관광을 이제 하게 딱 해줬는데 오늘 다 올랐죠. 다 올랐어요. 예. 모두 다 올랐어요. 뭐 호텔 신라도 올라가고 네. 뭐 다 올랐죠. 면세점, 여행사, 항공 다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더 좋아지면서 올라올 거로 보는데 조금 이거는 정태근 팀장님이 약간 좀 그 한수였지 않았나. 네네. 여기 스타킹에 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강하지 않았나. 순위권에 올리겠다. 약간 좀 반칙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반칙을 썼다. 그래서 뭐 주가는 더 갈 텐데 그래서 그냥 그렇죠. 이건 조금 반칙 같아서 X를 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개그맨으로 따지면 갑자기 개인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기한 예, 거죠. 예. 얼굴로 웃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내일 네, 피지컬로 웃겼다. 그렇죠. 피지컬로 이런 웃겼다. 느낌이죠. 내일 시가가 딱 뜨는 순간 또 이게 아래 꼬리를 음봉을 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요즘에 또 이 굉장히 지난번 SD 바이오센스처럼 이게 한번 확 갔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세를 또 연속성으로 안 내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꾸준한 종목을 좀 갖고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꾸준한 종목을 그렇죠. 가져왔으면 좋겠다. 예. 뭐 아니면 도다. 이 얘기 정태근 팀장의 이야기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높지가 않아요. 14,500원인데 이게 14,500원. 최종 목표가는 아니고 이게 많이 돌파가 높지 되면은 않은데요. 예. 네, 많이 안 높아요. 여기가 네.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AS 좀 할 거고 손절가는 12,500원이요. 12,5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결정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사요! 네. 누누이 말하죠. 파라다이스 살려죠. 네. 그쪽이 더 괜찮아 보여. 예. 당신만의 아무리 봐도.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준 씨 왜 올리셨습니까? 제가 일단 볼 때는 말이죠. 네. 일단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단축됐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카오 대비 2시간 이내로 지금 올 수 있다는 그 네네네.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가까운 그러니까 데서 갈 수가 한국으로 있으니까 오게 됐다라는 오게 될 수 있는 그 장점이죠. 예, 장점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매수. 알겠습니다. 절단의 보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준 씨 가세요 이제. 갈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예,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네, 네.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